안녕하세요. 즐거운 생각 박대성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제목이 길죠. 무량수전 베를린 기둥의 길에 서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문화하고 역사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할 기회를 주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미술 쪽에 조예가 깊은데 그중에서도 건축, 무량수전이 건축이죠. 거기에 많은 수필을 쓰셨고요. 수필 그동안 쓴 것들을 모아서 낸 책이 이겁니다. 이 책은 한국 문화에 대해서 좀 더 차원을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인데, 아쉽게도 저는 음, 많은 시간을 투자를 못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나는 것만 정리를 해봤더니 그게 금관총. 금관총은 최초의 신라 금관이 출토된 곳이죠. 그리고 항민족하고 중앙아시아의 관계 이런 것들인데 제가 그때 책을 깊게 읽지 못했던 이유는 그때 2000 몇 년인지 제가 기억은 2013년이었나? 로 기억합니다. 어쨌든 12년 아무튼 10년 이상 전에 제가 몽톤에서 불어 연수를 했어요. 불어 연수를 하고 유라시아 횡단 여행을 하고 반납하러 가는 도서관에서 발견한 게 이거예요. 아마 다른 분들이 이걸 빌려갔던 것 같아요. 반납을 했겠죠. 제가 반납하려고 갔을 때는. 그래서 오래 읽지는 못하고 아, 그날 다음날 출발을 해야 됐기 때문에 빌려오지도 못하고 도서관에서 끝날 때까지 다 읽었는데 어쨌든 종이책이 아쉬움을 느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전자도서관을 시작을 했고요. 유라시아 9개국 횡단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덕분에 유라시아 여행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유학 중인 데가 그때는 프레딕톤이었고 몽튼에서 연수를 5주 정도를 했고 불어 연수를 그걸 끝나고 항공기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키예프였나요? 수도 거기하고 이대 도시는 폴란드하고 접경에 있는 도시인데 리비브였던 거로 기억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서 폴란드의 바르샤바 그리고 아우슈비츠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를 거쳐서 러시아로 넘어가서 거기서는 상페테스부르크, 모스크바, 그리고 울라누데는 바이칼 호수로 유명하죠. 그리고 여기 육로를 통해서 몽골의 울란바토르, 태을지, 태을지에서 제가 처음 말을 타봤습니다. 거기가 되게 싸거든요. 오불이면 1시간 정도 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중국 접경 도시가 뭔지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서 대련을 거쳐서 그 다음에 단둥에서 배를 타고 인천으로 돌아와서 한국에 있다가 다시 캐나다로 돌아간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거의 뭐 여기는 버스나 기차를 탔고 여기 러시아는 4박 5일 동안 아니죠. 4박 5일이죠. 시베리아 횡단을 잘 탔고 여기는 다시 버스 그다음에 기차로 단둥까지 와서 단둥에서는 배 타고 나머지 구간은 항공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때 기억이 나서 더 좋습니다. 먼저 금관총인데요. 금관총은 우리가 가장 잘 인식하고 있는 신라 금관이 나온 곳입니다. 이게 어떻게 발견됐냐면은 일제시대 때 집을 지으려고 땅을 갖다 고르고 있었는데 고르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구슬을 갖고 놀고 있었대요. 왜냐하면 여기서 구슬이 3만 점이나 출토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구슬을 보고 일본 순사가 이게 뭐냐 그랬더니 저기서 나왔어요 해서 찾아보니까 그 안에 금관이 처음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물론 이 근처를 갖다가 발굴해가지고 다른 금관도 나오긴 했는데 신라 금관이 발견된 계기가 된 게 바로 이 금관총입니다. 금관총은 물론 금관이죠. 금관은 북부로 지정돼 있고 금관총은 사적으로 돼 있는데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 하고요. 이 신라 금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관과 외관으로 안하고 바깥으로 구별돼 있고 이 뒤에 이게 사슴뿔형으로 쭉 두 개가 나오죠. 좌우로. 그게 있고 앞에는 출자.
출자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생긴 한문. 그게 세 개가 있어요. 앞쪽하고 좌우로 이렇게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구슬 장식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화려하죠. 이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중앙아시아하고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뭐 관하고 금관, 금허리띠, 금귀걸이, 금팔찌, 금신발 해가지고 금만 7.5kg가 출토가 됐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죠. 그거 말고도 구슬, 칠관, 칠하는 거 오칠했다는 관이라는 뜻이고요. 이런 것들이 많고 도검이나 갑옷, 도끼들도 나오긴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작아서 이분은 무사 계급이었다기보다는 뭐랄까 문관 계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분이 왕이라고 하긴 하는데 왕은 아닌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얘기를 조사를 안 했습니다. 중앙아시아하고 한민족의 관련은 바로 인류가 전부 여기서 에티오피아죠, 여기가 소말리아고 어, 여기서 출현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 소위 말하는 뭐죠? 파라다이스 에서 쫓겨났다고 그러는데 사실 쫓겨난 게 아니고 인류는 여기서 발생해서 이렇게 유라시아를 거쳐 북미, 남미 이렇게 이주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주한 경로는 바로 여기인데요. 여기가 카스피해죠. 카스피해 흑해 아랄레 카스피해 쪽을 경유해서 스탄국들이 많죠. 중앙아시아에 거길 거쳐서 몽골 여기가 중앙아시아인데 이 진한 거가 좁게 봤을 때 중앙아시아고 이렇게 연한 것까지 포함하면은 넓게 볼 때 중앙아시아입니다. 학자별로 조금씩 다르잖아요. 거길 통해서 만주를 통해서 한국으로 이렇게 내려왔다고 해요. 일부는 이쪽으로 안 내려오고 시베리아를 거쳐서 이쪽 북아메리카로 넘어왔겠죠. 그래서 중앙아시아의 지리적인 특성은 시베리아의 남쪽, 여기가 시베리아죠. 제가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그때 횡단을 했는데, 그리고 이게 이란, 아프가니스탄, 요 북쪽, 이 부분이 중앙아시아고, 동서로 따지면 이쪽, 여기가 카스피해죠. 카스피해에서부터 몽골까지, 혹은 뭐 만주까지 볼 수도 있겠네요. 여기가 중앙아시아고 우리가 이동했던 경로가 바로 초원길입니다. 이 실크로드가 보통 세 개 정도로 구성이 되는데요. 가장 먼저 생긴 게 초원길이고 초원길은 그냥 말 그대로 초원이니까 별로 어렵지 않았죠. 그 다음에 생긴 게 사막길. 사막길은 낙타가 없이는 다니기 어렵죠.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2주 정도 물을 쉴 수 있다면 낙타가 물 안 먹고도 갈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잖아요. 그 한도 내에서 또 실어야 되니까 인간이 먹으려면 거기마다 오아시스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 같은 데가 유명한 오아시스 도시죠. 오아시스 도시를 이렇게 경유해서 가는 사막길.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게 그 두 가지가 막혔을 때 나온 게 바로 바닷길입니다. 자, 우리는 최초 실크로드를 경유해서 초원길을 경유해서 한국까지 이동을 했고요. 그래서 중앙아시아하고는 한국과는 관련이 상당히 많아요. 이 문화적으로 알타이어족이죠. 제가 요즘 튀르키예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튀르키예가 한국어랑 비슷하거든요. 일본어랑 한국어랑 비슷하게 알타이어족이에요. 그러니까 어순이 똑같아요. 중국어하고 영어는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목적어 이런 형태잖아요. 근데 알타이어 계통은 나는 밥을 먹었어.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동사 이런 형태로 나오죠. 그래서 단어는 외워야 되겠지만 단어는 다 달라요. 물론 비슷한 것도 가끔 있겠죠. 하지만 어순이 똑같기 때문에 대충 얘기해도 뜻이 통합니다. 물론 조사 같은 게 좀 다르긴 하죠. 어쨌든 문화적으로 알타이어죠. 이 튀르키예가 여기죠. 여기. 여기로 해서 우리가 이동을 했어요. 사실 요렇게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고구려가 이 튀르크족하고 연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국시대까지는 교류가 있었다고 해요. 초원길을 통해서였겠죠. 그리고 뭐 고려인 50만이 산다는 거는 이거는 이거하고는 상관없는데 원래는 이쪽에
이 연해주 지역에 살았죠. 근데 스탈린이 반란을 할까 봐서 이쪽으로 강제 이주시켰죠. 그래서 50만 정도가 있는데 이 중앙아시아가 다섯 개의 나라로 구성되거든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게 다 족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카자흐족, 뭐 투르메니족, 우즈베키족 뭐 이런 형태가 있는데 한 한민족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민족이 남한이 한 5천 명, 5천만, 북한이 한 3천만, 해외까지 해서 대충 8천만쯤 되는데 여기도 그 정도 됩니다. 그중에 50만 정도가 고려인입니다. 제가 이 시베리아 횡단 해봤고 중앙아시아 초원길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가보고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뭐 이란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이 비자가 까다롭기 때문에 그거는 제 체력하고 말 타고는 못 갈 것 같고, 뭐죠? 낙타를 타고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은 이거는 자세하게 제가 못했어요. 간단하게 읽어서 제가 그때 느낀 점, 예를 들어서 중앙아시아라든지 금관총 이런 것만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래도 혹시 필요하다면 6553 네이버에 있고요. 이 책은 아직 제가 한 번 더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생각이고 여러분도 이걸 이 네이버의 유학보다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생각 박다스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